안녕하세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만민찬양 연주 프로그램 향기 이진집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한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물과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력을 뛰어넘는 재능은 없다. 그녀는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 시절 발레리나들이 신는 연습용 슈즈를 하루에 4켤레씩 1년이면 1000켤레나 되는 슈즈를 달아 없앨 정도로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8세가 되던 해 동양인 최초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하게 되었고, 나이 50을 바라보는 현재도 수석 발레리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열정을 쏟아 노력한 만큼 자신의 위치에서 최고의 선곡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연습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강좌에 앞서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들을 때 목소리 톤이 높다, 낮다 라고 들리는 것은 첫째로 성대를 통과하여 울리는 공기의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성대의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소리가 나고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연구 결과 어린이나 여성의 성대는 구조상 남성보다 2배 정도 빨리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동수가 빠르다 보니 남성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더 목소리가 높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음악에서 생각해보면 평균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음역은 피아노 건반에서 생각해볼 때 4도에서 5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겠지요. 예를 들어 제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어떤 노래를 남성분이 편하게 부르려면 똑같은 음높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분은 키를 낮춰서 조절해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훈련된 가수냐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온유자매와 함께 만민찬양 반주법을 배워볼 텐데요. 온유자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유자매는 평소 만민찬양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걸 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곡을 좋아해요? 저는 다 좋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찬양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곡을 피아노로 칠 때에는 피아노 검은 건반을 자주 눌러야 해서 좀 어려워요. 피아노 검은 건반이요? 네. 아무래도 조표에 플랫이 2개 붙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표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어요. 그럼 오늘은 조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향기 강좌에서는 주로 다장조, 그러니까 으뜸음이 도인곡을 위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만민찬양은 다장조뿐만 아니라 라장조, 사장조 등 여러 다른 조성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성을 결정하면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음높이를 기준으로 부를 것인가가 결정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음높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자매는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곡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요. 혹시 처음 네 마디만 이 악보대로 오른손으로 쳐줄 수 있나요? 네, 쳐볼게요. 네. 와, 네, 잘했어요. 지금 연주한 악보는 다장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악보를 보고 아까보다 한 음씩 전부 내려서 쳐볼 수 있을까요? 네, 해볼게요. 네. 와, 잘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음을 내려보니까 멜로디는 같은데 음 높이가 바뀌면서 임시표가 많이 붙었죠? 네, 아까보다 음표에 플랫이 더 붙었어요. 특히 시하고 미에 붙었어요. 그렇죠. 시하고 미에. 네, 맞아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치려고 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시랑 미 음에는 플랫을 일일이 다 붙여줘야 할 거예요. 그쵸?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곡의 음의 높이를 올려 부르거나 또는 내려 부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악보에 일일이 플랫이나 샵을 붙여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게 될까요? 오늘 배우실 조표는 바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다장조 장음계를 보실까요? 다장조 장음계는 도를 시작으로 해서 3, 4음, 7, 8음이 반음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다장조 장음계를 한 음씩 모든 음들을 올려볼까요? 그러려면 레를 시작으로 또 3, 4음과 7, 8음을 반음 관계가 되도록 나열해야겠지요. 네, 이렇게 레로 시작하는 장음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파와 도에 샵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 장음계로 만들어진 곡은 늘 파와 도가 나올 때마다 샵을 붙여야 하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음자리 옆에 파와 도 자리에 샵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곡 전체에서 파와 도가 나올 때마다 모두 자동으로 반음씩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이렇게요. 예시 악보를 볼까요? 하나는 다장조 상태에서 임시표를 이용해서 표기한 악보이고, 하나는 이것을 조표를 이용해서 파와 도에 모두 샵을 붙여주기로 약속한 경우의 악보입니다. 서로 비교해보니 후자가 훨씬 더 보기에 깔끔하죠? 조표는 크게 샵 계열과 플랫 계열로 나뉘는데요. 샵 계열의 조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런 순서대로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갈수록 샵의 개수가 늘어나는데요. 먼저 샵 계열의 조성 중에서 샵이 하나만 붙은 조표를 보겠습니다. 파에 샵이 하나 붙었으니 이제 이 곡은 파가 등장하면 무조건 반음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조표의 으뜸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샵보다 온음 위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솔이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다라마바사, 사장조, 영어로는 C, D, E, F, G, G 메이저 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곡일 경우 다장조에 비해 사장조는 전체적으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5음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샵이 4개인 조표를 볼까요? 네, 파, 도, 솔, 레 순으로 붙었으니 이 주성의 으뜸음은 가장 마지막에 붙은 레 음에서 온음 위, 즉 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곡의 주성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미를 으뜸음으로 한 장음계이니 마장조, 영어로는 E 메이저 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샵이 6개인 조표를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이 조성의 으뜸음은 무엇일까요? 네, 파, 도, 솔, 레, 라, 미 순으로 붙었으니 이 조성의 으뜸음은 가장 마지막에 붙은 미음에서 오는 위, 즉 파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곡의 조성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파샵을 으뜸음으로 한 장음계이니 올림 바장조, 영어로는 F 샵 메이저 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플랫 계열의 조표를 알아보겠습니다. 플랫 계열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의 순으로 붙여가는데요. 근데 잘 보시면 아까 샵 계열의 조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의 순서라고 했고 플랫 계열은 거꾸로 붙여주면 되는데요. 네, 이것은 샵이 반음을 올리는 기능을 한다면 플랫은 반음을 내리는 기능, 즉 서로 정반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반대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외우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암기해 두시면 여러 가지 조성의 곡을 익힐 수 있으니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플랫이 하나 붙은 조표를 볼까요? 플랫 하나가 시에 붙어 있습니다. 곡 전체에서 시가 나오면 모두 반음을 내려주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 곡의 으뜸음은 무엇일까요? 플랫 계열의 경우 마지막으로 플랫이 붙은 음을 포함해서 4개의 음을 내려주면 으뜸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표에서 보면 시에 붙어 있으니까 시, 라, 솔, 파, 즉 파가 으뜸음이 되겠네요. 이것을 바장조, 영어로는 F 메이저 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플랫이 3개에 붙은 조표를 보겠습니다. 시, 미, 라 3개의 음에 붙어 있네요. 이 곡의 으뜸음은 라에 마지막으로 플랫이 붙었으니 라, 솔, 파, 미 미가 으뜸음이 되겠네요. 이것을 마장조라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미음에 플랫이 붙어 있습니다. 조표를 이용해서 모든 미음에 꼭 플랫을 붙여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이 조성은 그냥 마장조라고 하지 않고 내림 마장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E 플랫 메이저 키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랫이 4개 붙은 조표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시청자 여러분께서 으뜸음이 뭔지 맞춰보실까요? 시, 미, 라, 레 에서 레가 마지막이니 레, 도, 시, 라 라가 으뜸음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라음도 플랫을 꼭 붙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라장조라 하지 않고 내림 라장조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영어로는 A 플랫 메이저 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조표를 이용해서
다양한 주성의 곡들을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만민찬양, 아름다운 소망을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성으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솔길 따라 걸어가 아름다운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2009년 4월 19일에 주신 곡으로 언젠가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오솔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 울고 웃으며 경작받던 시간을 회상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담은 곡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값있고 귀하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살던 땅에서 경작받던 그 일들 발걸음 옮기는 순간마다 생생히 또 온유자매, 온유는 이 곡을 만민찬양 중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아까 저와 수업하면서 조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잘 이해가 되었나요? 네, 이 조표 때문에 훨씬 악보 보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조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악보에 샵이라든지 플랫이 너무 많이 붙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곡의 으뜸음이 뭔지 한번 맞춰볼래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플랫은 시, 미 이렇게 붙으니까 마지막 미에서 내음이 내려오면 미, 레, 도, 시 플랫. 시 플랫이 으뜸음이에요. 그쵸. 미 플랫에서 내음이 내려오면 미, 레, 도, 시 플랫. 네, 잘했어요. 시 플랫이 으뜸음이니까 이 조성은 내림 나장조. 영어로는 B 플랫 메이저 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플랫 계열의 조성의 으뜸음을 더 쉽게 찾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온유자매가 잘 찾았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붙은 플랫으로부터 내음 내려와서 찾는 방법도 맞지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붙은 플랫 바로 전에 붙은 플랫에 해당되는 음을 찾는 건데요. 아까는 플랫이 시랑 미에 두 개 붙었었지요. 그러면 미 전에 붙은 플랫은 시죠. 그래서 이 곡의 으뜸음은 시 플랫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제일 마지막에 붙은 플랫, 바로 전에 나오는 음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플랫이 만약에 6개가 붙는다면 으뜸음은 뭘까요? 시, 미, 라, 레, 솔, 도. 도에 플랫 붙기 전에 음을 찾으면 되니까 솔 플랫이에요. 아, 맞아요. 플랫이 붙는 순서만 정확히 안다면 이제 으뜸음을 찾는 건 참 쉽겠죠?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 아름다운 소망 이 곡말인데요. 네. 만약에 키를 한 음 정도 내려서 부르려면 조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곡 전체를 한음 내린다는 의미는 으뜸음을 한음 내린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원래는 C 플랫이 으뜸이었으니까 한음을 더 내리면 라 플랫이 되는데요. A 플랫이 으뜸음이 되는 조성은 자, 함께 찾아볼까요? 시, 미, 라. 라가 으뜸음이 되려면 레까지 플랫이 붙어야겠죠? 아, 시, 미, 라, 레에 플랫이 붙으면 라 플랫이 으뜸음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 곡 전체를 한음 내리려면 라 플랫이 으뜸음이 되는 내림 가장조 조성을 사용해야겠죠.
제가 원래 조성으로 한번, 그리고 한음 낮춘 조성으로 한번 들려줄게요. 오니자매, 오늘은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워봤는데 어땠어요? 오늘은 몰랐던 것도 배워서 좋았어요. 그렇죠. 다음엔 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같은 곡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조성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게 되셨나요? 오늘은 몇 가지 조표에 대해서만 배웠지만 사실 서양 음악에는 총 12개의 조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은 조성에 대해서는 GCN 홈페이지 다시 보기 페이지에서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연주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B 플랫 장조로 시작하다가 중반부에는 한음을 올려서 다장조로 이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 악기의 소리만 크게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조화가 되지 않으니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각각 위치에 따라 최선을 다해 소리 낼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또한 그러한데요. 오늘도 나보다 주변의 이들을 먼저 배려하며 우리의 삶의 지휘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